자, 이번 시간은 12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는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닛 4가 되겠고요.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11강째 첫 번째 강의였죠. 이 법의 이 법규 직능법의 첫 번째 강의 영역에서 주로 좀 출제 영역이 많이 포진돼 있었고 분포돼 있었고 여기 12강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6페이지 유닛 4의 1번 11강째 강의에서 잠깐 이걸 본 적이 있어요. 11강에서 이게 있었죠. 직업훈련을 중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 중에 비진학 청소년이었는데 그 비진학 청소년 여기 박스에서 보면 네 번째 중시 대상은 아니지만 훈련을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정도 이걸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른쪽 717페이지 박스 밑을 보시면 2, 3, 4, 5에 보면 1번에 보면은 이 직업훈련 과정 아마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데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이 뭐 하루짜리인데 이 하루짜리 교육 과정이 뭐 고용보험이 환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왜 환급이 되면은 회사에서 교육비를 만약에 100만 원 내면은 나중에 뭐 몇십만 환급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환급 과정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에 부합돼야 된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뭐 훈련 시간 또 과목 뭐 강사 등 또 뭐 장소 교육 장소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부합돼야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면은 직업 훈련의 훈련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 기준들은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 보면은 훈련 대상은 그러면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 대상은 누구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우리가 구직 등록은 내가 직업을 원합니다. 취업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대상이니까 그런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는 훈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에 보면은 훈련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가끔. 자, 제가 716페이지 훈련의 실시 대상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죠? 1번 실업자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건 다 암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 이건 여러분 이런 건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미 문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라?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다음 717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국가산업, 전략산업 이에 대한 훈련은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 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국가기관산업 기관산업은 어떤 거죠? 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게 기관산업이잖아요. 그 다음 니은에 보면은 정보통신산업과 자동차산업, 우리 한국의 전략산업이죠. 자동차, 정보통신, IT 이런 한국의 전략산업 이런 쪽은 좀 더 훈련에 대해서 신경 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예요. 아직 여기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18페이지 위에 3번을 한번 보시죠.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위탁 실시다. 위탁.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직접 하지는 않죠. 뭐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뭐 교육 훈련까지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해서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위탁해서 이걸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데요. 일본에 보면 국가 지자체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기관이겠죠.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뭐 그 위탁 기관이 뭐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따지면 이제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이 말이겠죠. 두 번째, 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잘못으로 인해서 뭐 부정으로 또 위탁을 받았다든가 해지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는 훈련 위탁을 안 할 수가 있다. 5년. 해지된 경우는 5년이고 밑에 3번에 보면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3년 범위에서 훈련 수강을 제한하게 할 수가 있다. 근로자 위에 이제 2번은 위탁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3번은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규제예요. 그 경우는 3년, 훈련 기간의 어떤 잘못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닛 5에 보면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보면은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내용이 지원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1번은 X 하시고 스킵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지금 박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는 그 사업주를 좀 우대할 수 있다. 우대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좀 더 지원해주고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사업주가 현대자동차가 누굴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 정부나 국가가 우대해 주느냐, 비용을 좀 더 주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누가 나와 있죠?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연히 우대해 줘야 되겠죠. 자기 직원에 대한 훈련이 아니고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좀 더 우대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나왔지만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해서 훈련할 때는 국가기관산업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해서 훈련할 때는 그 다음 세 번째,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노사협의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노사가 모여서 의논하는 곳,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사협의회법,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인데, 뭐 법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회사는 의무적으로 30명 이상인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설치해서 3개월 단위로 3개월 분기마다죠. 분기마다 반드시 노사가 모여서 협의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 바로 의결하는 의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사항이 있고 협의해야 되는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의결사항이 있어요. 이 반드시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의결해야만 되는 의결사항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훈련이에요. 이거는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자,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유급휴가를 주어서 훈련을 실시할 때에. 그 가로 보니까, 연차 휴가, 월차 연차 휴가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유급휴가, 연차는 제외. 어떤 의미죠? 연차 휴가는 당연 유급휴가고 이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자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교육, 하루 훈련 받아 이렇게 하면서 연차를 하나 제하겠다. 연차에서 하나 제하고 그 훈련 받는 거야라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훈련받고 연차 하루 제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연차는 말고 연차는 해당이 안 되고 별도 유급휴가. 이건 어떤 거죠? 그냥 회사가 연차 외에 하루 휴가를 주면서 이틀 휴가를 주면서 임금 줄게 유급휴가. 임금 그들이 줄 테니까 교육 보내주는 거. 그죠? 이런 유급휴가를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때는 우대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가로에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 연차, 유급휴가는 이라고 돼 있는 사실 이 월차는 없어졌어요. 이 삭제돼야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삭제돼야 되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있지만 월차는 법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2004년 7일자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월차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원칙은 없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오 번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실시하는 여기서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다르게 말하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하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7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법에 보면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란 단어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에서 고령자란 나이가 좀 든 사람 몇 세 이상? 55세 이상이죠. 그 다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까지 미만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즘에 55세인 분한테 여기 제 강의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55세 이상인 분 있을 거예요. 자, 손 들어보시죠.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고령자님, 고령자 형님, 고령자 누님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썩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고령자야. 아직 나 청년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유엔 기준에 의하면 유엔 청년의 기준이 65세까지예요. 청년. 그런데 55세를 보고 고령자라고 하면은 빰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고령자법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준은 신체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어떤 기준이다? 사회적 연령을 의미한다. 사회적 나이. 여러분, 사회적 나이가 뭔데요? 사실상 회사에서 옷 벗고 나오는 나이. 정년 60세잖아요, 교수님.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정년일 뿐이고 실제 기업에서는 60세 정년 보장을 잘 해주지 않는다. 우리 아빠 공무원인데 정년퇴직했는데요.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이니까 아이라이스 볼이니까 그거는 뭐 보장이 됩니다만 일반 민간 기업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대개 55세 정도 되면은 옷 벗고 나오더라.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야. 국가가 어떤 형태로 보장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다음 밑에 네모 2번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 능력 개발의 지원. 앞에 있는 네모 1번은 사업주한테 지원해 주는 거였죠. 사업주가 이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우대해 줄게요. 돈을 좀 더 지원해 주고요. 이런 의미였고 밑에 네모 2번은
근로자가 이런 근로자일 때는 좀 더 우대하겠다는 것인데, 자, 누구일까요? 1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우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 대기업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2번 누구? 일용 근로자, 3번 단시간 근로자, 4번 기간제 근로자, 마지막 5번 파견 근로자. 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2번, 3번, 4번, 5번을 합쳐서 비정규직이죠. 그렇게 항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은 좀 더 우대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모 3번 719페이지 직업능력개발제도, 직업능력계좌제도. 제가 좀 발음을 이상했네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계좌제도인데요. 이건 가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면 계좌, 통장 같은 이런 말이죠. 경력 이력을 관리하는 어떤 수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계좌 제도는 뭐냐라고 보니까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과 훈련 개발에 관한 이력,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를 A라는 근로자가 그동안에 쭉 어떤 교육들을 받아왔는가를 즉시 관리해 놓은 그런 제도가 바로 계좌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4번에 보면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우리가 이거 뭐 인자위라고 약칭, 인자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 지역마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포면 목포, 뭐 창원이 창원, 창원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지원하고 할 것인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720페이지 네모 5번 훈련 과정의 인정과 취소인데, 자, 여기에서는 그 네모 5번의 동그라미 3번 인정 유효 기간은 3년 안에서 정한다는 정도, 3년 안에서 정한다는 정도만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은 없고요. 자, 그 다음 네모 6번의 서류 보존에서도 역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온다면 숫자 정도겠죠. 자, 이 관련 훈련 비용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10년인데 이 10년은 장비 시설 이런 관련 서류는 10년 범위 내에서 보존 기간을 정해져 있고, 개인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3년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 정도만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3년과 10년 정도. 자, 그 다음 유닛 6에서 훈련 시설과 훈련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뭐 내용이 역시 또 많이 나옵니다만 뭐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고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험에 나올 위주로 공부하시면 학습하시면 되니까 1번에 보면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721페이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720페이지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훈련시설을 말하고, 이제 설치한 훈련시설을 말하고, 오른쪽 지정직업훈련시설, 이번에 나와 있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민간이 만드는 설치하는 훈련시설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구분하시고, 지정은 민간에 대해서 지정해 준 거, 그 다음에 공공은 공공단체나 국가가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는 협의하면 되고 공공단체가 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국가는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국가니까 지자체니까 뭐 또 승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협의하면 돼. 협의. 할게요. 오케이. 협의하면 되고 두 번째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뭐 공공기관을 의미하죠. 이 공공단체가 훈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순하게 협의해서 안 되고 나 설치한다라고 해서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야 할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노동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더 알아보기 721페이지에서 위에 더 알아보기를 보면 자, 이런 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공공단체. 거기 1번 산업인력공단, 이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또는 직업상담사의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산업인력공단이죠. 그 산업인력공단은 공공단체다. 즉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해당이 된다. 자, 근데 가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할까요? 자, 첫 번째 공공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1번 산업인력공단인데 그 가로에 보니까 이 산업인력공단 법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법인 바로 이전으로 말하면 기능대학인데 지금 이름을 폴리텍대학으로 바꿨습니다. 폴리텍대학 정부에서는 제1 폴리텍대학, 제2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바로 그런 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리 노동부 산에 있는 공단체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복지공단, 다 물론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참고 표시 보면은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공공단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상공회의소라고 들어가 있어요. 의문의 일패, 대한상의는 아무 자기와 관계없이 괜히 시험 문제 보기로 들어가서 그냥 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내부에 보시면 지정직업훈련시설, 이것은 민간기관이 국가 지자체가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닌 민간기관이 이런 훈련시설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안 되고 국가의 지정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지정을 받았어야 된다. 누가 지정해 주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에 하나여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그러면 밑에 박스에 어떤 뭐 갖추어 있어야 한다? X.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어라. 자, 그 다음 72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정을 받은 민간기관이 이걸 폐업하거나 석 달 이상을 훈련을 안 하거나 그리고 당초 지정된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려면 즉 변경하려면 미리 노동부에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 말이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를 보시죠. 자, 722페이지에 가서 네모 3번 직업능력자훈련 법인의 설립. 자, 앞에 나왔던 것은 훈련시설이고 이것은 훈련법인을
설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우리가 대개 법인을 설립하려면 그냥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가. 그래서 이거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허가 정도 밑줄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7에 가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에 관련된 거예요. 1번 훈련교사의 자격, 훈련교사는 누구든지 훈련교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에 한해서 훈련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3번은 이제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되는 것 빼고 나머지 1, 2, 4번은 다 경력이 몇 년이죠? 1년이네, 그죠? 1년. 1년. 자,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어떤 경험이 1년 이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훈련교사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러면 이 훈련교사는 어떤 자격 급수 제한이 없나요? 있다, 그죠?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가끔 나왔단 말이죠. 거기 기출 빈도를 펴시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1년에 우리가 직상 시험이 3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3번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도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과거에 16년, 2010년, 2009년 가끔 나왔는데 주로 어디 영역에서 냈는가? 2급에서 주로 물었습니다. 2급. 자, 다음 중 직업훈련교사 2급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 2번을 냈을까요? 만약 여러분 출제자라면 여러분의 출제 의뢰를 맡겼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직업훈련교사에서 문제를 하나 내야지라고 해서 문제를 만든다면은 몇 급으로 묻겠어요? 저도 2급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딱 떨어지잖아요. 3개 지금. 보기가 4개 사지선다인데 2급은 3개 딱 나와 있고 나머지 1급이나 3급을 하나 넣어버리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출제 의뢰 받으면 주로 2급에서 나왔다.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꾸는지를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강의할 때에 이 기본 이론 핵심 우리 교재에서 이 핵심 이론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핵심 이론 강의인데 이것은 16회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별도로 따로 합니다. 4번에 걸쳐서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핵심 이론을 요약해서 핵심 정리, 요약 정리 강의를 3번 따로 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모 2번 723페이지에서 네모 2번 이런 교사의 결격 사유 어쨌든 자격이 있으니까 결격 사유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교사할 수 없어요. 그죠? 자, 1번 미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2번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등등 형사처벌된 사람들 안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2번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적어도 2년 넘어야 교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3년으로 바꿨습니다. 기출문제에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인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바꿔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7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4페이지. 네모 3번에 보면은 교사의 자격 취소. 이 교사 자격을 받았지만 박스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되면 이런 데 해당이 되면 부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나중에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 네모 4번에 훈련교사의 양성인데 이것은 하나 가끔 문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훈련교사의 훈련의 종류가 자 밑에 보시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훈련교사의 훈련 과정은 첫 번째 양성훈련, 그 다음에 향상훈련,
그다음 마지막이 교직 훈련인데요. 자, 우리가 11강에서 훈련의 종류에서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훈련 종류에서 첫 번째,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과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구분됐잖아요. 첫 번째 훈련 목적에서 1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훈련을 시킨다, 양성해 준다는 거죠. 이게 양성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미 양성 훈련을 받았거나 이미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향상, 어드밴스의 향상.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하던 일과 유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직이었죠. 이 전직 훈련.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자, 방법으로 구분해 볼까요? 방법, 교육 훈련 시설, 강의장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하는 집체, 한 곳에 모아놓고 집체. 두 번째,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데 그 장소가 강의장 같은 데가 아니고 직접 일을 하는 곳에서 현장에서 이 현장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원격이라고 했죠. 원격. 마지막 네 번째, 훈련 방법에서 적어도 집체나 현장이나 원격 훈련 방법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을 합쳐서 하는 것을 혼합, 섞어서 요즘에 이제 브랜드드 러닝이라고 제가 BL 과정 이런 게 바로 혼합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몇 시간 수강하게 하고 그리고 집합교육하고 이런 것이 이제 혼합훈련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업훈련 교사의 훈련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양성훈련, 향상훈련, 그 다음이 전직이 아니고 교직훈련이 됐다는 거, 교직. 이게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코멘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모 5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의 능력개발인데 이것은 뭐 스킵할게요. 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서 마지막 725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유닛 8에 보면 기능대학과 기술교육대학이 나왔어요. 자, 기능대학과 기술교육대학이 나왔는데 첫 번째 기능대학. 여기서 가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대학이란 뭐 이런 뭐 기능을 가르치는 대학을 말하겠죠. 그죠? 이런 것인데 지금은 이런 거는 기능대학이란 말을 안 쓰죠.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폴리텍 대학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명칭을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는데요. 기능대학은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대학을 만들 수 있는가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 기능대학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면 뭐라고 돼 있죠? 교육부 장관, 교육이니까 당연히 교육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능이니까 고용노동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 의논해야 되고 지자체가 뭐 부산 광역시, 광주 광역시 뭐 이런 서울특별시 이런 지자체가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는 협의해야 되지만 교육부 장관한테는 뭘 받아야 한다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자, 다시. 국가나 지자체는 그냥 같은 국가니까. 다시. 국가는 그냥 같은 그 뭐 정부니까 뭐 교육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그냥 협의하면 되고 지자체가 하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는 협의만 해도 되지만 교육부 장관한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기능대학을 설립할 때는 그게 조금 다른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내었느냐? 지자체가 기능대학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면 된다. 협의 아니죠. 교육부 장관하고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지자체가 기능대학 설립할 때는.
자, 그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725페이지에 보면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자,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했죠? 폴리텍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없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그죠? 네. 자, 그다음 동그라미, 그다음 밑에 네모 2번 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인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즉 이 법의 근거에서 이 조항의 근거에서 충남 천안에 가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대학이에요. 자, 바로 이게 근거에서 설립되는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핵심 이론 강의를 2회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